계속해서 무리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무리함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무리함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무리함수는 y는 fx에서 루트 안에 다항식이 있는 형태, 이 친구를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리수라고 하는 것의 대표 중에 하나가 이 루트 2 같은 거죠. 그죠? 근호 안에 이렇게 다항식이 있으면 이 함수 보고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한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함수는 아주 간단한 무리함수식이 될 텐데 y는 루트 x. 자, 이 친구가 과연 어떻게 그려질까? 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내용 또한 수학하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네, 수학하에서 우리가 역함수, 합성함수 내용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리함수를 배우고 무리함수를 배우는데, 사실 이 y는 루트 x라는 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바로 어떤 함수냐면 y는 x제곱의 역함수인데요. 여기서 의문이 들죠. 선생님, 저는 역함수라는 게 1대1 대응 조건에서만 생겨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y는 x제곱은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거든요. 왜인지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y는 x제곱은 그림이 오호 다시 자 네, y는 x제곱은 그림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란 걸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웃고 있는 포물선이다. 그런데 이 친구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1대1 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x1과 x2가 다르면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함수값도 다르다라는 것인데, 1대1 함수인 것을 체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 y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y 한 명한테 물어볼게요. 자, 너는 누구누구 x가 너를 좋아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저는요 이 x가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x가 좋아해요. 어떤 x들? 자, 요 x가 저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 x가 저를 좋아해요. 분명 하트랑 별은 다른 숫자인데 둘이 똑같은 함수 값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의를 대우를 이용해서 확인하자면 fx1과 fx2가 같다면 x1과 x2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건데, 다른 말로 하나의 같은 함수값에 대해서, 그죠? 하나의 같은 함수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x1과 x2가 존재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1대1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겠어요. 1대1 대응 함수는 우리가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1대1인 동시에 플러스 공역 이꼴 치역을 만족해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보았듯이 y는 x제곱은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함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무슨 조작을 조금 할 거예요. 네, 무슨 조작을 할 거냐? 정의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네, 정의역을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려놨던 이 y는 x제곱에서 이 x축보다 y축 왼쪽,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우리가 그림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없애버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 방해하고 있던 이 하트라는 녀석의 존재가 사라져버렸죠. 그죠? 그러고 이제 한번 다시 물어보면, 내가 어떤 y한테 물어보더라도 이 친구는 계속해서 하나의 x만 이 y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을 제한하는 순간 이 친구는 1대1 함수의 조건을 이제 만족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함수의 공역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 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정의역을 조정한 것처럼 공역도 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역도 y가 0 이상이다 라고 바꾼다면
그러면 현재 이 함수가 만들어내고 있는 함수값들 치역 요 집합도 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역 이꼴 치역도 만족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는 1대1 대응함수가 돼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 봅시다. 한번 이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역함수를 구하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와 y를 바꿔주시면 돼요. 를 바꾸기 1번. 두 번째로 y는 무엇이기 이렇게 정리하기. 물론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식 같은 경우는 아주 편하게 되거든요. 보세요.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x랑 y 한번 바꿔봅시다. 내가 y 자리에다 x를 쓰시고요. x 자리에다가 y를 쓸게요. 그러면 x는 y제곱. 그리고 정의역도 이렇게 원래 x가 0 이상이었던 게 x 자리에 y를 그대로 바꿔준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서 이 친구는 이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y가 0 이상의 숫자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여기 뿔마 루트 x 중에서 뭐만 사용할 수 있다? 플러스 루트 x만 사용할 수 있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면 y 값은 음수겠죠. 그래서 y는 루트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유도가 돼요. 그렇다면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그림이 y는 x 0 이상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죠. 그죠?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에서 y는 x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를 하나 그려놓고 이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해서 그려주면 우리가 x랑 y를 바꾼다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별로죠?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네, 여기 뭐 실제로 이제 1,1이라는 점이겠고요. 어쨌든 y는 루트 x는 y는 x 제곱에 y는 x 대칭을 이동한 형태로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이 루트 x의 기본을 표현해주는 방법이랍니다. 말이 좀 이상했는데 다시 이런 경우 이렇게 y는 루트 x는 y는 x 제곱의 역함수 형태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의 형태랍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무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무리함수는 스타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무리함수가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그래서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작점은 근호한이 0이 되게 하는 값, 그때의 y값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y는 루트 x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했어요.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친구를 갖다가 y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되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앞에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경우는 방향성이 이쪽을 향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루트 x를 갖다가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서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 그때는 마이너스 y는 루트 x가 되고요. 이거 조금만 더 정리하면은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근호 바깥에 음수가 있고 x 앞에는 음수가 없는 경우는 방향성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루트 x를 180도 회전시킨 여기 다른 말로 원점 대칭을 시킨 녀석 그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니까 이렇게 함수식이 구성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즉 이 근호 바깥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x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방향성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 4개를 좀 기억을 하시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위치를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점과 방향성을 우리가 체크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함수의 시작점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친구의 시작점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근호한이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 당시의 y값, 즉 f-1 값은 여기에 0이 되니까 마이너스 3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호 바깥이랑 x 앞에 음수가 없으니까 방향성은 요 녀석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을 찍어 놓고요. 마이너스 3을 점을 찍고 방향을 던져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디테일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y절편, x에 0 집어넣으면 y절편이 마이너스 2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네. 그 다음에 또 해보죠.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근호한이 0이 되게 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이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3 넣으면은 3 마이너스 3이니까 근호한이 0이 되고, 그 당시 y 값은 4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고, 마이너스 3,4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성, 이번에는 x 앞에만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호밖에 없죠. 자, 그럼 이것과 같은 방향성을 취할 친구는 바로 이 친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근호한이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고요. 그 당시 y 값은 마이너스 3만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3에다가 우리가 스타트 포인트를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을 확인할 건데, 이번에는 근호 바깥에만 음수가 있네요. 그죠? 근호 바깥에만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요쪽 그림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면 된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보실게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2, 그 당시 y값은 6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2, 6을 스타트 포인트로 찍어 놓고요. 이렇게 찍어 놓고 방향성 보시면 x 앞에도 그리고 근호 바깥에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녀석은 방향성이 이 친구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림을 요렇게럼 그려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무리함수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예요. 이 시작점과 방향성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사실 저는 이 그래프 자체는 뭐 빠르게 잘 그릴 수 있겠다고 보지만, 이 역함수 관련한 내용도 설명을 했으니까 잘 읽어보고 잘 들어보고서 만약에 내가 역함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고, 이 수투 중반쯤 내용 가면은 이 내용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때가 또 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잘 공부해 놓길 바랍니다.